LA 카운티 보건국이 앞으로 2, 3주 내에 백신 접종 대상을 교사와 차이들 케어 근무자, 경찰, 식품과 농업 등 필수 업종 종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인권변호사 출신인 가주 노동청장 줄리 수 씨가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지명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가주 전역에는 159건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교사들의 백신 접종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 약 10명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으며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마트와 소매체인 샘스클럽에서도 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가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제한됐던 비즈니스 영업이 최근 풀리면서 타운업소들은 올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방상원은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 교도관들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수감된 전직 경찰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쿠데타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산 동결과 수출 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안정적인 물가 지표와 통화 완화 유지 기대에도 최근 지속 상승 이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구름 약간 끼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앞으로 2, 3주 내에 백신 접종 대상을 교사와 차일드 케어 근무자, 경찰, 식품과 농업 등 필수 업종 종사자로 확대합니다. 차기 백신 접종 대상자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LA 카운티 내 주민 수는 1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상자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까지는 수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의료진과 양로시설 거주자와 직원 그리고 65세 이상 주민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제까지 LA 카운티 내 65세 이상 주민 중 불과 20% 정도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일주에 평균 20만 개분의 접종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면 접종 예약을 잡는 것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65세 이상 시니어층이 전부 백신을 맞기까지 기다렸다. 다음 단계 백신 대상자들에게 접종 예약을 오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2주에서 3주일 동안 어느 정도 시니어층의 백신 접종률을 올린 다음 교사와 경찰, 식품업계 등 필수업종 종사자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내 5건의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카운티 내 영국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들은 도합 8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가주 전역에는 159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바바라 페러 국장은 어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방지를 위해 카운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페러 국장은 현재 코로나 감염 사례는 감소세에 있지만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라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초등학생들의 대면 수업이 교사들의 백신 접종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LA 카운티 내 교사들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초등학교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안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바바라 페러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빠르게 감소세에 있으며 빠르면 다음 주에는 주 정부가 제시한 초등학교 대면 수업 재개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지역 교사 등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은 앞으로 2, 3주간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페러 국장은 특정 학년의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지역 내 교직원들의 소규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폐쇄형 접종소 설치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가주 내 더 많은 초등학교의 대면 수업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가주의회 의원들과 교사들의 우선적 백신 접종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인권변호사 출신인 가주 노동청장 줄리 수 씨가 오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지명됐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LA 출신 아시안계 인권변호사 출신인 줄리 수 가주 노동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줄리 수 씨는 LA 출신으로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지난 17년 동안 민권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과 이민자들을 겨냥한 범죄, 인신매매 케이스 등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아시안계 대표적인 권익옹호단체인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의 전신인 아태법률센터 LA지부에서 오랫동안 민권 변호사로 활동해 한인 커뮤니티에도 친숙한 인물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으며 중국어와 스페니쉬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를 비롯해 40여 개가 넘는 권익옹호단체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줄리수 가주 노동청장을 연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노동부 장관직에는 마티 월시 보스턴 시장을 지명하고 줄리수 가주 노동청장을 부장관직에 지명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지부의 카니정조 대표는 10일 성명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LA지부에서 인권 변호사로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해온 줄리수 씨가 연방노동부 부장관직에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줄리수 가주 노동청장은 상원의 인주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가주 노동청사나 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업무 오류와 지원 사태로 비난을 받고 있어 공화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EDD의 문제는 구조적인 것으로 줄리수 가주 노동청장의 리더십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의 구체적 주요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서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방 실업수당도 지급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세입, 세출위원회 등이 지난 8일 공개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초안에 따르면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수혜 자격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제안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세금 보고상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4인 가정의 경우 5,6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2020년 또는 2019년 소득세 신고의 연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상원의 당내 온건파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현금 지원금 수혜 자격을 연소득 개인 5만 달러, 부부 합산 10만 달러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했으나 하원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더 많은 이들에게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영김 가주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그랜트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아비게일 스펜버거 의원과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사업장 안전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와 코로나19 테스트 등 사업장 안전 조치 지원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들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연방, 주정부 및 산업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데 개인 보호 장비,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안전교육 투자 비용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정부 자금 부족과 부채 증가로 연방 및 주정부 세금 인센티브가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김 의원은 미국인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필수 업종 고용주에게 개인 보호 장비, 신속 진단검사 키트 등을 제공하고 코로나19 전파 억제 및 완화를 위한 안전조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펜버거 의원도 주정부 및 지역 보건당국, 스몰 비즈니스 및 기타 단체가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재개하는 데 필요한 필수 장비 지원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중심부를 관할하는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가 본격화됐습니다. 한인 후보 9명이 출마한 이번 대의원 선거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앞선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더라도 다시 유권자 등록을 하게 돼 있어 한인들의 적극적인 유권자 등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LA 한인회는 오는 3월 23일 한인타운 주민의회 대의원 투표를 앞두고
한인들이 오는 3월 16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고 우편 투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부터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관련 문의 및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반적인 미국 선거와는 달리 선거 때마다 매번 유권자 등록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어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주민의회 대의원 선거 후보로 등록된 출마자는 31명입니다. 이들 중 9명이 한인 후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윌서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가 공개한 후보자 명단에는 현재 비즈니스위원회 강호일, 케빈장, 전기석, 데니얼장, 린정 스트란스키, 커뮤니티 조직위원회 오드리 영숙강, 스티브 배, 청소년위원회 데니얼 조, 김유원 씨 등이 입후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인들의 미국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국가별 비자 발급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한국인들이 취득한 비이민 비자 건수는 무비자 방문을 제외하고 총 37,56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76,025건에 비해 무려 50.6% 감소한 것입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평균 7만 건 이상의 수준을 보여오던 한국인 비이민 비자 취득 건수가 지난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절반가량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인들의 비이민 비자 취득 급감 현상은 모든 종류의 비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자 종류별로 보면 우선 방문 비자 취득 건수는 이 기간 6,084건에 그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의 경우 2019년 23,806건에서 2020년 1,911건으로 54.1%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으며 교환연수 비자는 14,476건에서 7,645건으로 47.1%나 감소했습니다. 주재원 비자도 지난 한 해 취득 건수가 2,165건에 그치며 전년도 대비 47.9%의 감소폭을 기록했고 취업 비자 취득 건수 역시 전년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평통 LA협의회가 구정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자 소외된 한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LA의 탈북민 중 생활고로 만두를 만들어 판매하는 가정에서 LA평통이 만두를 구입해 탈북민들에게 나누어 우리 설 명절을 따뜻히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설을 맞아 탈북민들과 하에 간담회 등을 개최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 대신 만두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오는 일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연시에 제한됐던 비즈니스 영업이 최근 풀리면서 타운업소들은 올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연시 비즈니스 영업 제한으로 대목을 누리지 못한 타운 식당들이 올 발렌타인데이에는 패티오 공간을 활짝 열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최근 LA 카운티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줄어든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번 발렌타인데이 타운 식당에는 오랜만에 연인, 가족들과 외식 인파가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연말 식당 야외 영업이 금지되면서 연말연시 동안 한인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연말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채 칩거 분위기였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일상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며 이번 주말 발렌타인데이를 만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운 식당들의 경우 최근 야외 영업이 재개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식당을 찾아주었지만 특히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예약이 몰리고 있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타운 식당에는 보통 주말에 비해 예약이 2배 이상 몰리고 있으며 연인이나 가족 단위 예약이 많다고 합니다. 제주화로의 황세원 대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텐트를 마련해갖고 띄엄띄엄 이렇게 테이블을 놨어요. 가격이 되게 많이 신경 쓰죠. 손님 가고 나면 테이블볼을 따로 만들어서 그걸 버리고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타운 꽃집들도 연중 가장 큰 대목을 맞았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일요일이라 올해에는 금요일 직장으로 꽃 딜리버리 주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속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치아 관리에 소홀했던 한인들을 위해 발렌타인데이 특별 할인 패키지를 선보이는 치과도 있습니다. 타운 내 사랑치과는 발렌타인데이와 다음 날인 15일 이틀 동안 선착순 10커플에게 치료비의 30%를 할인해주는 이색적인 할인 이벤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약이 다 차 있어요. 하루하루가 예약이 평일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다 차 있어서 예약을 하시면 지금 23일 화요일부터 예약이 가능하세요. 지금 다 차 있어서. 이번 금요일로 다가온 설을 맞아 건강식품을 찾는 한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면역력과 폐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산힐링의 케빈조 실장입니다. 한인분들도 많이 신청하시고요. 타주로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타주에 사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친척분이나 하신 분들은 설을 세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선물을 이렇게 메일로 보내달라는 분들이 좀 많죠.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번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2월 한 달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연인이나 배우자, 친구, 동료 등 일상 속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자랑하는 내 짝꿍 자랑 행사를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제공합니다. 내 짝꿍 자랑 행사와 자세한 사항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서울 1650.com을 방문해 알아보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예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만성기관지염, 천식 환자들에게 시모리의 조성군인 동화 추출물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증상들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전체적으로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만성기관지염,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습니다. GC 내추럴 714-870-7582 도사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콕하는 삶도 힘든데 문콕 자동차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타운에 가장 싸고 잘 고치는 오토 바디샵은 어딘가요? 부담 없이 순식간에 문콕 수리를 해주는 곳은 37년 경력의 오리온 오토 바디니라. 반납을 앞둔 리스 자동차도 새 차처럼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10년 된 차를 새 차로 만들어주는 오리온 오토 바디 앤 페인트. 올림픽과 크레셔 코너 323-525-0400 323-525-0400. 위산과다 위산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4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의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최대한 높게 만들어드리며 메디케어 보험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웨스턴, 플런튼 비치와 오렌지돌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로, 오랜 신뢰와 경험으로 당신이 꿈꾸던 집을 품에 안겨드립니다. 앤드류 최 융자. 다양한 주택융자와 재융자, 시니어 리버스 모기지, 노인컴 서류 융자 등을 신속하게 가장 낮은 이율로 융자하면 앤드류 최 융자. 캘리포니아부터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주까지 라이센스를 소지한 앤드류 최 융자. 최선을 다해 당신의 꿈을 이루어드립니다. 323-686-1004 323-686-1004 앤드류 최 융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이사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1분입니다. 수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오늘 12에서 18마일대로 거북이 운행 중입니다. 또 이용 구간 110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부터 다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로스펠리스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2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워싱턴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60번 웨스트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까지 8마일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오늘 정체 구간 긴 모습입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마드레 스트릿 구간 시에라 마드레 빌라 에비뉴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버논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13마일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 구간부터 17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웨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까지 7마일에서 19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스트 방향 아주사 에비뉴 구간부터 산타니타 에비뉴 구간 17마일에서 22마일대, 가필드 에비뉴 구간부터 이스턴 에비뉴와 교차 지점도 16마일에서 20마일대, 나오미 스트릿 구간부터 22마일대 정체 다시 시작으로 긴 구간 정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까지 14마일에서 22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올림픽 블루버드 구간부터 9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20마일대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쪽 모두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405번 놀스 방향 산타모니카 블루버드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요. 빅토리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2에서 20마일대로 역시 일반 레인과 카풀레인 모두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0번 이스트 방향 썬랜드 블루버드 구간 운전자 장애물 있습니다. 405번 사우스 방향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윌밍턴 애비뉴에서 추돌 사고, 10번 웨스트 방향 405번 놀스와 교차 지점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하원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들은 이틀에 걸쳐 최대 16시간 동안 트럼프에 대한 탄핵에 회의적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각종 증거와 논거를 제시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합헌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56대 44로 통과시켜 탄핵 심리의 길을 열었습니다. 특히 전날엔 탄핵소추 위원단을 이끄는 민주당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트럼프의 의회 진군 동료 연설과 폭도들의 의회 난입, 그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13분짜리 동영상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 브루스 캐스터, 데이비드 쇼원 변호인의 변론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서도조차 핵심을 짚지 못하고 장황했다는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에 따르면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도 트럼프 탄핵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납득시키고 폭도들의 참혹한 의회 공격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를 포함한 영상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소추위원들은 트럼프가 대선 이전부터 사기 선거 주장으로 그의 지지자들을 자극했고 의회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이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사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임론과 무관하게 탄핵 유죄 판결에 필요한 상원 3분의 2 찬성에 도달할 길은 없어 보인다고 CNN은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시작된 상원의 탄핵 심판에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9년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1차 탄핵 심판에 올랐을 때 날조,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례적 침묵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과 측근들은 그에게 상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지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의 언행이 소송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공화당 의원들이 무죄 판단을 하는 것을 더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부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원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 측근은 외관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용한 모습이 절제력이라기보다는 더는 트위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결과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빌미가 된 지난달 6일 지지층의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비난에 직면한 이후 트위터로부터 계정 영구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2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심리 기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주거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클럽에 머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의 심리가 오늘 본격화한 가운데 검사격인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은 과거 트럼프의 부적절한 발언을 일일이 나열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추위원인 존 니구스 민주당 의원은 의회 폭동 사태 전후로 트럼프가 자주 썼던 구절 3개만 기억해달라고 공화당의 호소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구스 의원은 의회 난입 사태 당일인 지난 6일 연설에서뿐만 아니라 폭동으로 이어지는 몇 주 동안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구 3가지가 그의 지지자들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그가 예시한 트럼프가 자주 사용한 구절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거짓 주장을 뜻하는 새빨간 거짓말, 지지자들에게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도둑질을 멈춰라, 무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묘사된 도둑질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우랍니다. 니구스 의원은 제시된 것을 평가해보면 트럼프의 말들은 군중에게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에 폭도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선거가 끝난 후 의회 난입 사태에 앞서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비슷한 말들을 사용해왔다며 오늘 증거를 검토할 때 이 세 구절을 기억해 주길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인 약 10명 중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맞으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급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델라웨어주는 당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다음 단계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는 극도로 제한된 공급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켄터키주도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백신 분량을 받을 것이라며 충분하지는 않지만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 고문은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백신 공급 부족 상황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약국 체인들에서도 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월마트와 월마트의 자회사인 창고형 소매 체인 샘스클럽은 12일부터 미 전역의 1000여 개 체인점의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22개 주에 있는 월마트와 샘스클럽의 약국들이 이번 주 연방정부의 백신 할당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1일부터 연방정부가 소매 약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전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단 약 6,500개 매장에 총 100만 회 접종분을 공급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약국 체인 CVS와 월그린스는 100만 회 중 약 42만 회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미국의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지표가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변이 확산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 8일 이틀 연속 8만 명대 후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거의 한 달 보름 만입니다. 특히 지난달 2일 하루 30만 명을 넘어 정점을 찍은 뒤 현재까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8만 명까지 줄어들어 열흘째 10만 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nd the recent decline in hospitalizations gives us hope that the number of deaths should start to decrease in the coming weeks. CNN은 매일 백신 접종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앞지르고 있다며 앞으로 백신 공급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 낙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접종된 백신 물량은 4,300만 회분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자 수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주별로 접종 대상을 넓히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전된 상황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최대 변수는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파우치 박사는 변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be concerned about the mutants. Viruses will not mutate well if you don't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replicate in a very large way. 특히 마스크 2개를 겹쳐 쓰는 이중 마스크 착용도 괜찮다며 이에 대한 권고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될 때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문단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65세 이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자문단의 권고로 백신의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의 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은 사용 가능한 증거의 총체성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과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령층과 낮은 연령대 접종 반응이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문단은 또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고령층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WHO 자문단은 다소 상반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This vaccine having a full impact in its protection capacity, especially against severe disease, there is no reason not to recommend its use, even in countries that have the circulation of the variant. 자문단의 권고로 백신의 공동 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의 계획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의 주요 백신 공급처로 코백스는 올해 상반기 중 이 백신의 3억 3,600만 회분을 가입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These guidelines that are being released today are very, very important because the Oxford AstraZeneca vaccine is one of the main vaccines at this point in the COVAX facility. WHO는 자문단의 권고를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긴급 사용에 대한 결정을 이달 중순쯤 내릴 예정입니다. WHO는 현재까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대해서만 긴급 사용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런 세계보건기구 조사팀의 결론이 나온 뒤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코로나 책임 공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진이 우한 사태가 터지기 전에 프랑스 내에서 코로나19가 퍼져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2019년 11월과 12월에 프랑스 인구 1000명 중 1명 수준으로 코로나19가 퍼져 있었다. 피에르 루이 전염병 및 공공보건연구소가 이 같은 결과를 유럽 역학저널에 발표했다고 프랑스 르몽드지가 보도했습니다. 파브리스 까라 소장이 이끄는 연구진은 당시 혈액 표본 9,144개를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10개가 2019년 11월과 12월에 채취한 표본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채취된 표본에서 1000분의 1의 감염률을 보인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이 아닌 프랑스 전국에 퍼져 있었다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건 같은 해 12월. 공식적인 프랑스 내 첫 환자 발생도 12월 말로 보고돼 있지만 이보다 앞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이미 존재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기원과 관련해 중국과 서방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지난 5월에도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 연구진이
2019년 11월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때는 2,500건의 흉부 촬영 영상을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르몽드지는 이탈리아에서도 같은 해 10월에 코로나 환자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가 2019년 여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미얀마 시민들의 쿠데타 항의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산 동결과 수출 통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군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5분여에 걸친 짧은 발표였지만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긴급 연설을 통해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즉각 석방하고 권력도 내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압박 수단으로 제재 조치도 발표했습니다. I'm announcing a series of actions that we're taking to begin imposing consequences on the leaders of the coup. 쿠데타와 연관된 군부 지도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자산 동결, 수출 통제도 언급한 상태입니다. We're freezing U.S. assets that benefit the Burmese government while maintaining our support for healthcare,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areas that benefit the people of Burma directly. 미얀마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미얀마 군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We'll be ready to impose additional measures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urge other nations to join us in these efforts. 미국의 전격적인 제재 조치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도 미얀마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의 미얀마 제재 발표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민주화 추진을 전제로 미얀마와 관계 정상화에 나섰던 당시의 약속을 지키라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와, 진수성찬이네. 마켓도 안 가면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대? 맛있고 다양하고 건강한 음식하면 한국 홈쇼핑 K푸드몰이죠. 한국 홈쇼핑 K푸드몰? 한국 홈쇼핑에서 다양한 먹거리의 K푸드몰을 오픈했는데 오픈 기념으로 신규 업로드 제품 20% 할인에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요. 아하, 코로나 시대엔 홈쇼핑과 무료 배송이 최고지. 한국인에겐 한국 먹거리가 정답. 한국인이 선택하는 한국 홈쇼핑 shop.koreatimes.com 323-692-2121 323-692-2121. 마이더스 병원은 한국인들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모든 주름은 수술보다 더 좋다는 벨라빌로 팔자주름과 하안검을 치료했더니 친구보다 10살은 적어 보이고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도 마이더스 성형외과 가서 기미, 잡티, 검버섯을 깨끗하게 없애고 왔대요. 모든 레이저도 50% 세일하고 보톡스도 유닛당 5불. 반영구 주름 제거 미국 1등 마이더스 성형외과 213-263-2556 714-522-5550. 타이어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선택하세요 품질을.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셸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빠른 리펀, 최대한의 리펀, 연방주국세청 세무감사 전문대행, 세금의 모든 것, 상담을 시작으로 귀하의 세금 문제가 해결됩니다.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은행부자 및 급여 차압, 개인, 사업체 세무보고, 연체세금 삭감 해결, 국세청 세무감사. 회계 세무절세 계획, 연체세금 보고, 법인 회사 설립, 국세청 자산 동결, 무료 상담, 기업 컨설팅까지. 케빈리 세무회계그룹 213-298-4298 213-298-4298.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전 현직 경찰이 결국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름을 짜내겠다며 쇄신 의지를 다졌던 경찰은 정작 지휘 체계 문책에는 일정 부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앞서 기소된 전직 경감에 이어 현직 경찰 간부 역시 기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감 B씨와 함께 진정을 당한 사건 관계인들을 식당 등지에서 수차례 만났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 관계인들이 특정인을 고소한 사건을 취하하도록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경위는 약속한 돈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들을 다시 만나 5천만 원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전현직 간부가 구속된 뒤 3살이 돋을 때까지 고름을 짜내겠다며 개혁 의지를 드러낸 경찰. 그러나 최근 정기 인사에서 지휘계통을 그대로 유임시켜 쇄신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현 중간관리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의 비위행위를 조직 관리자가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속 기소된 A경위에 대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선의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몰랐던 일이라며 사과하길 여러 번. 신뢰와 사랑, 존경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려는 경찰의 쇄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무리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V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이때다 싶어 급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 역풍이 돼 돌아올 수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대표적인 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이른바 V의 굴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관련 파일 이름 끝에 적힌 V가 대통령을 칭하는 VIP가 아니냐며 문재인 대통령 연루 정황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장 문서 작업을 해본 사람이라면 문서명의 V는 버전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패러디까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지만 발언 수습에 진땀을 뺀 건 이뿐이 아닙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장 이적 행위로 규정했지만 이후 그만큼의 구체적인 정황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무리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이번엔 민주당에서 자충수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산업부가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 논의된 자료라고 반격했다가 산업부가 부인하자 추론했을 뿐이라고 주워 담았습니다. 당의 공식 메시지도 논란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국민의힘의 한일 해저터널 공약에 대해 친일 DNA가 발동했다고 발언한 겁니다. 예산이나 정책 실효성 대신 친일 프레임을 비판 근거로 제시한 결과
그럼 해저터널을 언급한 적이 있는 과거 민주당 정권들도 친일이냐는 식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빌미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일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을 역설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과 당시 여담도 친일로 모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이슈 주도권을 잡겠다며 날린 노림수지만 결과적으로 비판적 여론을 키웠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이런 무리수 발언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상황이 장교하면서 한국 내외 북한의 사이버 도발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정보는 물론 경제난 타개를 위해 가상화폐 등 금전을 노린 해킹 공격이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7개 제약회사를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들의 백신 연구 정보를 노린 해커는 북한의 징크 등 3개 단체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원도 지난해 국내 백신 제약회사들에 대한 북한 단체들의 해킹 시도를 포착해 차단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공기관들이 받은 사이버 공격은 하루 평균 160만 건이 넘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공공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가 하루 평균 162만 건으로 2016년 41만 건에 비해서 약 4배가 급증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루입니다. 올해 발생한 해킹 사고 중에서 공격 주체는 북한이 가장 많았고 문제는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외화 탈취를 노린 해킹도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지속적인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해킹으로 벌어들인 가상화폐가 연간 3억 달러, 우리 돈 3,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벌이가 약화되고 이에 따라 정찰 총국 기술 정찰 요구를 중심으로 금전 탈취 목적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엄격한 국경 봉쇄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난이 심할수록 북한의 사이버 도발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장례비는요?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여러분과 가족들이 전기 주변에서 안전하시도록 돕고 싶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선 또는 전선에 닿아 있는 누구도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마시고 911으로 전화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세요. 안전을 지키세요. 간판업계 요술쟁이 김본전 간판은 나오너라. 네가 각종 간판을 싸게 잘 만든다는 김본전 간판이냐? 예. 각종 간판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에 관한 모든 간판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판집은 김본전 간판뿐이옵니다. 벌몬가 8가 213-385-1258 쪄봐야 본전입니다요. 네네.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해 지금 위생 칸막이를 설치하세요. 비즈니스에 필요한 보호막, 아크릴릭 주문 제작도 역시 빠르고 저렴한 김본전 간판입니다.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립, LA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바. 냉면 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지표와 통화 완화 유지 기대에도 최근 지속 상승 이후 숨 고르기가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1.97포인트, 0.2% 상승한 31,437.8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5포인트, 0.03% 하락한 3,909.8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5.16포인트, 0.25% 내린 13,972.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실적이 시장이 예상보다 양호해 주가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었던 점도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물가가 대체로 예상보다 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경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수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근 지속 상승에 따른 레벨 부담도 표출되면서 장중 반락했습니다. 이날 종목별로는 트위터 주가가 13% 이상 올랐고 리프트 주가는 4.8%가량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양호한 기업 실적 등이 투자 심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에 2년여 만에 최장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6% 오른 58.6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 원유는 8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 2019년 1월 10일 이후 가장 오랜 기간 상승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4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3% 오른 61.2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가 660만 배럴 감소했다는 에너지정보청 발표가 유가 랠리를 이어가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웃돈 감소폭입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0.3% 오른 1842.70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휘발유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월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한 것으로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두 달 연속 변동이 없었습니다. 0.2%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밑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물가 상승을 계속 억누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주목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자산 매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 의장이 뉴욕 이코노믹 클럽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노동시장이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저금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선 참을성 있게 순응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파월 의장의 발언은 한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노동시장과 관련해 실업사태의 장기화는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경제 생산성도 잠식한다면서 이 같은 부정적 영향을 되돌리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경제 회복을 위해선 통화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주문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민간 영역이 힘을 합쳐 공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통을 받는 노동자와 가정은 도움이 필요하고 수많은 소규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도 손실을 줄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우버는 이날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면서 연간 순손실 규모가 67억 6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에 연간 순손실 85억 달러보다 적자 규모를 약 20% 줄인 것입니다. 매출액은 14% 줄어든 111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연간 실적과 비슷한 기조였습니다.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6% 줄어든 31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고 순손실은 10억 9천만 달러에서 9억 6,8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핵심인 차량 호출 사업을 으스러뜨린 와중에도 음식 배달 사업과 공격적인 비용 감축의 결과 연간 손실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 강제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IT 업체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틱톡 매각 행정명령의 집행도 무기한 중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의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6도가량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모레 금요일 아침에는 약간의 이슬비가 지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비 올 확률 40%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52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일 낮 최고 70도, 밤 최저 5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5도입니다.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1도, 밤 최저 53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한국은 설 연휴 첫날인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